오늘은 한국 여성 교육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야말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모든 걸 바꾼 이 놀라운 이야기의 중심에는요, 불가능에 도전했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한번 보실까요? 1000분의 2. 이게 대체 뭐를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19세기 말에 조선을 여행했던 영국인 이사벨라 버드비숍이 남긴 기록인데요. 당시 글을 읽을 줄 아는 조선 여성의 비율이 바로 이 정도였다는 거죠. 말 그대로 여성에겐 교육이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니, 1000명 중에 고작 2명이라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요, 먼저 학교라는 것 자체가 없었던 시대, 조선 후기 여성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당시 엄격한 유교 사회에서 여성의 세상은 말 그대로 집안이 전부였습니다. 바깥 출입은 거의 불가능했고요. 당연히 교육의 기회 같은 건 아예 없었다고 봐야죠. 글을 배우는 건 오직 남자들만의 특권이었으니까요. 이건 당시에 조선에 왔던 한 서양 의류 선교사가 남긴 기록이에요. 이 한 문장만 봐도 당시 사회에서 여성이 얼마나 이름조차 없는, 보이지 않는 존재로 여겨졌는지를 정말 뼈저리게 느낄 수 있죠.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이 꽉 막혀있던 사회에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변화의 씨앗을 손에 쥐고 말이죠. 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메리 스크랜튼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젊고 패기 넘치는 선교사가 아니었어요. 그녀의 나이는 놀랍게도 53살이었습니다. 게다가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아들을 키워낸 분이었죠. 그런 그녀가 1885년에 의사이자 목사인 아들과 함께 이 조선 땅을 밟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엔 아주 단단한 목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여성을 위한 학교를 세우는 것. 그 시대에 이건 정말로지 혁명과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야심차게 시작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상상 이상으로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학교는 지었는데 정작 단일 학생을 단 한 명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였죠. 자, 여러분이 스크랜튼 여사였다면 어땠을까요? 학생이 없는 학교라니 정말 눈앞이 캄캄하고 막막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여기가 바로 그 시작의 장소입니다. 서울 정동에 있던 작은 한옥 한 채. 이게 바로 이화학당의 첫 모집이었어요. 문은 활짝 열어뒀지만 텅 빈 교실을 채워줄 학생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벽은 정말 높고 단단했습니다. 서랑 귀신들이 여자애들을 잡아다가 미국으로 팔아넘긴다. 이런 흉흉한 헛소문까지 돌았으니까요. 이러니 어느 부모가 딸을 학교에 보내려고 했겠어요. 심지어 어렵게 구한 첫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 학생마저도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소문 때문에 석 달 만에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끝나는가 싶었는데 드디어 정말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1886년 5월 31일 한 소녀가 이화학당의 첫 학생이 된 거예요. 바로 부모에게 버려져 갈 곳 없던 고아 소녀였습니다. 이렇게 단 한 명의 학생과 함께 한국 최초의 여학교가 그 위대한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어렵게 한 명으로 시작한 학교에 정말 극적인 전환점이 찾아오는데요. 놀랍게도 그건 바로 조선의 왕 고종의 관심이었습니다. 1887년에 고종이 이 이름 없는 작은 학교에 이화학당이라는 현판을 직접 내려줍니다. 백꽃학당이라는 아주 예쁜 이름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그냥 이름 하나 지어준 게 아니었어요. 이건 바로 이 학교를 왕실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하겠다는 엄청난 의미였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그전까지 서양 귀신들이 사는 곳이라며 손가락질 받던 곳이 하루아침에 임금님이 공인한 정식 교육기관이 된 거죠. 사람들의 시선이 180도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변화가 한눈에 보이죠? 정말 흥미롭습니다. 왕이 이화학당이라는 이름을 내려준 1887년의 기점으로 학생 수가 확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단 1명에서 7명으로, 그리고 불과 2년 뒤에는 22명까지 늘어납니다. 스크랜튼 여사가 심은 그 작은 씨앗이 드디어 땅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스크랜튼 여사가 심었던 이 작은 씨앗 하나가 이후에 얼마나 거대한 숲을 이루게 되는지 그 위대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단 한 명의 학생으로 시작했던 이화학당은요, 성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점 커져서 대학 과정도 만들고 전문학교로 발돋움하고 그리고 마침내 해방 이후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최초로 인가한 종합대학, 바로 오늘날의 이화여자대학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화학당은 단순히 글이나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 그 이상이었던 거죠. 여성도 똑같은 인간이고 얼마든지 사회의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새로운 생각을 심어준 그야말로 혁명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 모든 걸 시작했던 메리 스크랜튼 여사는 1909년 77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바로 이 땅, 한국에 영원히 잠들게 되었죠. 그녀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스크랜튼 여사가 씨앗을 뿌렸기에 여성교육이 오늘 이 땅에서 열매를 맺는다. 정말 그녀의 삶 전체를 이보다 더 잘 요약할 수는 없을 겁니다. 메리 스크랜튼의 일하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불가능해 보이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용기를 내어 심은 단 하나의 작은 씨앗이 과연 세상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